때 내가 갔던 병원이 정말로 잘 치료하는 곳인가 진단을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보통 하지정맥류 시술이 필요한 혈관은 크게 알려진 거는 양쪽 다리에 허벅지 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 그러니까 2개겠죠. 그 다음에 종아리 위에 있는 소복제 정맥, 그러니까 2개 합치면 4개. 거기에다가 한 군데를 더 한다 그러면 대복제 정맥의 앞쪽 전방 부복제 정맥이라는 혈관 2군데 하면 많이 해야 6개 이상은 시술을 할 수 있는 혈관은 복제정맥과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굳이 시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 정말로 사이즈가 큰 관통정맥이 좀 있다, 그게 문제다 그러면 거기까지 시술을 한다 그러면 7개, 8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 보통은 2개 혈관, 그것보다 조금 안 되게 평균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혈관은 그렇게 찾아지게 되거든요. 4개, 6개, 8개를 혈관을 시술해야 됩니다 한다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의심을 해보고요. 물론 많이 묵혀놓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신 분들은 4개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6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4개를 해야 되는 분은요, 한 달에 한 분 볼까 말까 하고요. 6개를 해야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분 볼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7개, 8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혈관인지 혈관 이름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느 혈관인지 그 혈관 이름을 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혈관은 4개, 많이 봐야 6개까지는 가능하니까요. 그 이상의 너무 많은 혈관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맥류 클리닉에서 이제 갔을 때 치료하는 방식이 수술, 고주파, 레이저, 베나실, 클라리베인만 해도 벌써 5가지잖아요. 이 5가지를 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무조건 한 가지만 밀어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추천을 하고 그것만 시술을 시행하시는 곳은 한번 좀 걸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각 치료마다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정말로 혈관이 바깥으로 막 물퉁물퉁 튀어나온 게 심한데 그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절개라서 좀 떼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역류가 접합 부위에서부터 심하게 나오는데 접합 부위가 1cm 이상, 1.5cm 이상 늘어났는데 거기를 그냥 베나실로만 처리하고 나온다? 오히려 레이저나 고주파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검사하면 이 환자는 이런 치료가 좀 더 낫겠다, 어떤 걸로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환자 선택에 맡겨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가 하는 게 맞는데, 진단됐으니까 무조건 이걸로만 하세요, 무조건 이게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런 병원은 거르세요. 하지정맥류 또는 만성정맥부전이라고 하는 질환은 만성이라는 게 붙잖아요. 오랫동안 진행을 한 거고 절대 응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하고 진단했는데 당장 오늘 하세요, 안 그러면 혈관이 막힙니다, 혈관이 터집니다, 응급입니다, 초응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장 하세요라고 하는 곳은 거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정맥류는 응급질환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정도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떠밀려서 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혈관이 그냥 바깥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오면 우리가 육안적으로 봐서도 이건 정맥류, 정맥이 100%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정맥류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말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는데 환자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증상들 있잖아요. 아프다, 저리다, 열감이 있다, 시리다, 차갑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원인이 한 가지로 다 설명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게 되게 고민인데, 무턱대고 100% 이거는 정맥 때문입니다, 정맥 혈관이 고장났기 때문에 100% 당신이 불편한 게 무조건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다른 쪽의 원인을 내가 직접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설명을 들은 환자가 아니라 그러면 자신 있게 100% 정맥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환자가 불편하고 많이 힘들고 하니까 100% 정맥 때문입니다, 정맥 때문에 아픈 거니까 무조건 정맥 때문이니까 무조건 정맥을 치료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요.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맥류가 생기는 위험 요소, 오래 서 있고 앉아 있는 거, 나이 먹는 거, 성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인들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또 다른 과의 전문 과목의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설명하는 위험 요소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의 문제, 신경의 문제, 근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찾았을 때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100% 정맥변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불만사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렇게 쓱 이렇게 보더래요. 보고는 다리만 쓱 보더니 당신 하지정맥류 아니에요? 나가세요.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쓱 보고는 혈관 튀어나온 거 없으니까 정맥류 아니라고 나가시라고. 이제 환자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증상이. 근데 보통 이게 의심돼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간절하게 오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증상을 다 하나씩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끊어요. 중간에 끊고 됐고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끊고 자기 할 말만 하거나 그 환자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가서 검사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그런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일단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 증상보다는 그냥 겉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환자분이 하는 얘기 속에 그 힌트가 있어요. 내가 뭔가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겠다라는 캐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은 거에서 뭔가 핵심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맞는 사람을 찾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병원을 걸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1년, 2년 대기가 긴 병원들 있잖아요.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실 테니까 꼭 그 병원에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정맥류를 치료하는 병원이 그것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정맥류를 치료하고 정맥부전을 치료하는 곳이 수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나는 꼭 이 사람한테 진료를 받아야겠다가 아니면 찾아다니세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 내가 아파 죽겠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이에 내 삶이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보장을 못 해주거든요. 최소한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판정을 받더라도 대기 시간이 굳이 1년, 2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좋은 병원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병원, 어떤 명의, 목숨 거실 필요는 없다. 우리 지금은 LCD나 LED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초고해상도로 보는 초음파를 쓰지만 브라운관 모니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볼록한 브라운관 모니터. 아직도 그 브라운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그걸로 이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적어도 이런 의료기기의 발전에 있어서는 적어도 브라운관 초음파 기계를 쓸 때만큼의 정밀함은 지금의 정밀함을 절대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도 초음파 기계는 어느 정도 하이엔드라고 얘기를 하든지 초고사양이라든지 초고해상도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비를 갖고 있는 곳에서 작은 혈관도 꼼꼼하게 본다라고 하는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보는 곳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정맥은 키나 장비빨이 있고요. 그 중에 환자의 증상을 보는 아주 작은 미세한 혈관까지 보는 경우에는 장비빨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 대한 초음파는 장비병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대 안 되는 초음파를 갖다 놓고 나 혼자인데 2대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싶네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하지정맥류 또는 만성정맥부전을 치료할 때 어느 병원을 찾아갈 것인가 또는 이런 병원은 좀 안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잘 치료받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좋은 병원 잘 선택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